그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온라인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무슨 일이에요? 해외 투자 회사에서 우리 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수라고요? 갑자기요?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민호 상무가 그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민호였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글로벌 캐피탈이라는 미국 투자 회사입니다. 한국 기업들을 인수해서 구조조정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구조조정이라는 건 대부분의 직원들을 해고한다는 뜻이거든요. 민호가 정말 그런 짓을 할까요? 어젯밤 민호 상무가 그들과 만났다는 목격 증언이 있어요. 저는 당장 민호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30분 후 민호가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민호 씨, 글로벌 캐피탈과 만났다면서요? 민호가 잠시 당황하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게 뭐 어떤가요? 우리 회사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팔다니요. 단지 투자 유치를 논의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서 거짓말임을 알 수 있었어요. 민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투자 유치가 목적인가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사업 하나 성공했다고 해서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새 주인이 결정할 일이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민호가 정말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급히 가족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장 부인 정숙과 준혁, 태윤을 모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호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 아셨으면서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준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누나, 형이 너무 변했어요. 예전의 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해졌죠. 태윤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형이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대요. 수수료요? 회사 인수가 성공하면 100억을 받는다고 해요. 100억이라는 돈에 민호가 회사와 직원들을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으니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의 지분을 동결시켜야 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민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요. 준혁이 거들었어요. 저도 찬성해요. 형이 너무 선을 넘었어요. 태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딸 지연이 울고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서운 사람들이 왔어요. 무서운 사람들? 검은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요. 저한테 엄마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집은 어디인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딸을 꼭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딸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된 거예요. 글로벌 캐피탈이 정보 수집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호원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정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믿을 만한 경호회사를 찾아주세요. 우리 딸을 보호해야 해요. 네,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민호의 지분 동결이 정말 가능한가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가능해요. 배임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민호가 글로벌 캐피탈과 나눈 계약서나 대화 녹음이 있으면 결정적이에요. 증거 수집이 필요했어요. 그때 태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누나, 제가 형을 미행해 볼까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형은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태윤의 도움으로 민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민호가 글로벌 캐피탈 대표와 만나는 장면을 태윤이 몰래 촬영한 거예요. 형이 회사 내부 정보를 다 넘겨주고 있어요. 영상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호가 직원 명단, 매출 현황, 심지어 저희 개인 정보까지 모두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되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거면 민호 상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캐피탈이 공식적으로 인수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주당 3만 원에 전체 지분의 51%를 사겠다는 제안이었어요. 현재 주가가 2만 원인데 3만 원이면 50% 할증이에요. 최 상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주주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정말 그랬어요. 소액 주주들은 벌써 매도 의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정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어요. 민호가 당당하게 인수 제안을 지지한다고 나섰어요. 이사님들,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물으니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새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예요. 민호 씨, 당신이 이 회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무 의미가 없나요? 감상에 젖어서 경영할 수는 없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민호 씨, 그럼 이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태윤이 촬영한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호가 글로벌 캐피탈 대표에게 회사 기밀을 넘겨주는 장면이었어요.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민호 씨,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예요.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민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다. 회사를 배신한 거 아닌가? 민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이사회 결의로 민호 상무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키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10명 중 9명이 찬성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글로벌 캐피탈에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미순 회장님과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존슨이라는 대표였어요. 만나서 뭘 하자는 건가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싶어요. 저는 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어요. 적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호텔에서 만난 존슨은 생각보다 점잖은 인상이었어요. 미순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들어보죠. 존슨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인수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구조조정은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일부 조정은 필요하지만 대량 해고는 계획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민호와 은밀히 거래를 하신 거죠? 존슨이 잠시 당황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회사 인수를 도와주겠다고요. 100억 수수료도 사실인가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존슨의 솔직함에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정말 구조조정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나요? 미순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효율성을 위해 일부 조정은 불가피해요. 일부 조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중복 부서 통폐합, 비효율적 인력 정리. 결국 해고를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럼 몇 명 정도 해고할 계획이세요? 대략 30% 정도는 줄여야 할 것 같아요. 30%라니 3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이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야 회사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원해요. 존슨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순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라면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럼 우리 제안을 거절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거절합니다. 존슨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아쉽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주주들은 이미 우리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회장님 의견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는 협박이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오면서 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적대적 인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주주들이 매도하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주주들을 설득해야 해요.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거나.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회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딸 지연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지연아.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딸의 말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직원들의 가족들을 만나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직원 가족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간담회에 온 가족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회사가 외국 자본에 넘어가면 30%의 직원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싸워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직원 가족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서명 운동이라도 하겠어요. 언론에도 알려야 해요.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에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 가족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를 연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외국 자본의 일방적 인수를 반대합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청소부 출신 여성 회장 미스 글로벌 자본의 대결. 여론이 저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글로벌 캐피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주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올려줬어요. 이제 75% 할증이에요. 정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주주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외의 도움이 왔어요. 우리 회사 온라인 쇼핑몰의 단골 고객들이었어요. 새신대 제품을 계속 사고 싶어요. 외국 회사가 인수하면 품질이 달라질까봐 걱정돼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새신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새신대를 지켜주세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직원 지주제도였어요.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우선 매도하겠습니다. 긴급 직원 총회에서 발표했어요. 시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매도 기회를 드리겠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우리도 주주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회장님, 저희가 얼마나 사야 하나요? 각자 능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강제는 절대 없어요. 직원 지주제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혁신적인 경영 방식,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잘하고 있네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하는 민호를 보니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직원 지주제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다는 거죠? 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돈이요. 직원들이 주식을 살 돈이 있을까요? 그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아무리 할인해줘도 직원들에게는 큰 돈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요? 글로벌 캐피탈에서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요. 뭐라고요? 주식 매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면 결국 글로벌 이피탈에 종속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민호 씨, 그건 직원들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에서 윈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정말 자립할 수 있을까? 그때 태윤이 찾아왔어요. 누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온라인 사업부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인데요?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에서 우리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해요.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해외 진출의 기회였거든요.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1년에 1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억이라니 현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큰 계약이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요. 이 소식을 들으니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직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일본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성과금으로 주식 매입 자금을 지원하겠어요.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바이어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고 하던가요? 태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고 해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누가 방해한 건 아닐까요? 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글로벌 캐피탈 쪽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역시 그들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회장 부인 정숙이 찾아왔어요. 미순 씨,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세요? 저희 집안에 오래된 인맥들이 있어요. 해외 바이어들 말이에요. 정숙 부인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요?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해외 거래처를 찾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의 한 회사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독일 회사요? 네. 친환경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래요. 우리 회사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독일 바이어와 화상 회의를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계약 조건도 일본보다 더 좋았어요. 1년에 150억, 3년 계약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태윤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드디어 직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전 직원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로 성과금으로 주식을 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방해하려 했어요. 독일 계약이 정말 확실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계약서도 이미 체결했어요. 그럼 글로벌 캐피탈의 제안은 거절하시는 건가요? 당연히 거절이에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글로벌 캐피탈에 넘기겠어요. 민호가 가진 지분은 15%였어요. 거기에 다른 주주들까지 합치면 과반수를 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민호 씨,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직원들을 다시 모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회장님,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박 아줌마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딸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지연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딸의 말에 힘이 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직원들과 함께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가겠다고. 글로벌 캐피탈과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